네, 종목상담 김현장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무료 문자, 전화 모두 다 가능합니다. 특별히 장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멘토를 지목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두 팀이 현재 있죠. 역시 첫 번째 전화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이 되셨는데요. 자, 네. 김수영 씨 팀, 장훈 씨 팀, 팀을 먼저 고르셔야 돼요. 네, 장웅 씨 팀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장훈 씨?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요즘 수익은 좀 어떠십니까? 안 좋으세요, 많이? 안 좋아요. 아유, 안 좋으세요. 예, 아이고, 어떡합니까? 주식하신 지는 오래되셨나요? 아주 많이는 안 됐는데, 한 네. 2년 정도 됐는데요. 아, 그래요? 예, 네. 자, 그동안 뭐 많은 종목들을 사고 파셨을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될까요? 대유 신소재를 샀는데요. 네. 2,600원에.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2,600원에, 25% 됩니다. 25%. 우리 그 시청자님은 뭐 직접 뭐 관심 종목들을 두시고 본인이 직접 다 트레이딩 하고 계신가요? 예. 아, 그러세요? 이 종목은 어떻게 알고 사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유상증자 조금 전에, 네. 아니, 전에 샀는데, 며칠 전에 샀는데, 그게 유상증자 한다고 갑자기 빠져버려가지고, 네. 지금 걱정이 돼가지고, 주로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하시나요? 아니면 단기 투자를 하시나요? 중장기가 참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이 김정환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이거 2,600원대 샀으면 5월 초쯤에 샀었겠네요. 아니요, 며칠 전에 샀어요. 그죠? 그 2,600원이시면은 이때 딱 한창 박근혜 테마주들 갈 때도 됐고 해가지고 좀 사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예, 지금 이제 뭐 유상증자 이제 두드려 맞으면서 이렇게 좀 빠지긴 했는데, 네. 사실상 그 뭐 유상증자 배경에 대해서 잠깐 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대우신 소재가 이제 뭐 테마주기 때문에 그만두면은 네. 대선 전까지 뭐 가기는 하겠지만 물량 부담은 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부채 비율이 지금 50%가 넘어가고 지금 제가 아까 그 자본 계정을 한번 펼쳐보니까 이제 단기 유동 부채이죠. 단기 유동 부채가 한 6,700억 원 정도가 넘어가는 흐름들. 이게 지금 단기 순이 그 연간 그 영업 이익이 한 26억 원 뭐 작년에 이렇게 잡혀 있고 한데 재정에 잡혀 있고 한데 그 단기 금융 부채에 대한 이자만 낸다고 하더라도 이자 비용만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영업 이익을 다 그 잡아먹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예전부터 유상증자 우려가 있었다. 좀 이렇게 그 보셨으면 되겠고, 일단은 증자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재무 구조가 안 좋은 회사들이 많이 그 펼치는 게 뭐냐면은 증자 다음에 감자, 또 증자 다음에 감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펼치게 되는데 일단 증자가 한번 나왔으니까 요것 때문에 주가 충격 온 거는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되고, 다행히도 이제 테마주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이제 빠지다가 최근 3일 동안 거래 나온 거 보이실 겁니다. 저가면서 이제 테마주인데 설마 대선 전까지 다시 가겠지 이런 그 심리들의 매수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두시면은 매수하신 가격권대는 좀 가시기는 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안철수 관련주들이 하한가 같듯이 지금 정책 테마주들 그리고 지인 관련주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올랐다가 빠졌다가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매수하신 가격권대까지 그냥 가져가시기보다는요, 이 자리에서 한번 반등이 크게 나온다고 하면은 2,200원, 2,300원 정도 될 텐데 그때 한번 덜었다가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잡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좀 타당해 보입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증 해결되셨어요? 네. 예, 네. 2,200원대에서 일단 나오시라고 그러시네요. 그래요? 예. 네.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여보세요? 그러면 네. 이거 유상증자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부채 비율이 회사가 많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지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 자본 잠식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 영업이익이 얼마 안 되죠. 영업이익이 얼마 안 네. 되는데 부채 비율이 높다 보니까 그 부채 때문에 지급하는 이자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우리 그 자본 계정에서 이익 잉여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익 잉여금이 흑자였을 때는 이익 잉여금이 되고 적자였을 때는 결손금이 돼 버립니다. 근데 이 결손금이 되면서 바로 자본금을 갉아먹기 때문에 자본금을 갉아먹다 보면 그때부터 자본 잠식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사전에 방어하기 위해서 증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늘릴 증자입니다. 자본을 늘린다. 자본금을 미리 예. 늘려놓는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일시적으로 해소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유상 증자에 관한 궁금증까지 저희가 좀 해소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대유 신소재 잘 한번 좀 빠져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또 이렇게 또 테마주 종목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엔 문자 한번 볼까요? 김수영 씨. 네. 판다 오라버니, 하나케미칼입니다. 26,500원에 비중은 20%. 물타기라도 해야 할지 지금 그대로 손절해야 될지 제발 갈 길을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하나케미칼 상당히 많이 빠졌죠, 하학주가. 이제, 사실 이제 3만 원대에서 계속 빠져가지고 2만 원까지 왔는데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분도 26,000원대 사셨으니까, 지난번에 한번 잠깐 반등하려고 그럴 때 아마 사신 것 같아요, 4월 달에. 그래서 계속 쭉 빠졌죠. 근데 사실 이제 이렇게 주가가 빠지고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가격 바닥은 왔습니다. 지난번 2만 50원, 5월 20일 찍고 나서, 지난번 하락주가 가면서 잠깐 중국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 해서 반등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부양책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태양광 관련도 진출해 있고, 이 회사는 1분기도 그렇지만 이제 영업이익의 감소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옛날 기대했던 건 못 내고 있어서 실망이 많이 컸고요. 그래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상태입니다. 별로. 그래서 지지부진할 것이다, 주가는. 그래서 특히 경기 매크로에 대한 어떤 변수가 좀 강하게 좋게 나온다면, 경기 부양의 어떤 정책이 나온다면 쉽게 좀 갈 수 있더라도 그 가격은 저는 그렇게 나왔을 경우입니다. 26,000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 보시면 22,000원 정도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전반적으로 태양광 시장뿐만 아니라 화학주들도 괜찮았던 그런 중국 관련 모멘텀이 있으면 결국은 26,000원이다. 그러면 이분은 결국은 26,500원 샀기 때문에 비중 20%는 좀 중기적으로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모멘텀이 나올 때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은 손절이라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초반에서 여기 손절해서 추가 하락해서 악재가 나와서 추가 하락하더라도 이 가격은 쉽게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저는 홀딩을 제시해드리고요. 물론 제약의 손절가 제시한다면 2만 원 정도, 전저점을 깨는 2만 50원인가 2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고, 목표가는 1차적인 목표가 22,300원, 2차 목표가 23,500원, 3차 목표가 중기적인 겁니다. 몇 달 정도 보셔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 보셔야만 26,000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이제 상당히 좀 고생을 해야 된다. 보시면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기술적 반등하더라도 쉽게 이 중심선 22평선까지 가려면 26,000원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만 2, 3천 원이 1차 목표가 2만 원 정도 손절가 놓으시고요. 한화케미칼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된대요. 자, 인내를 하시면 나중에 뭔가 좋은 결실이 있겠죠. 자, 이번에 또 하나의 문자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장훈 씨. 네. 한국콜마 8,870원에 비중은 20%. 저는 오늘 익절 목표가에 도달했죠. 이틀 도달했는데, 만에. 예. 자,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아까 했던 종목이네요. 네. 예, 일단은 뭐 며칠 전에 11,500원을 이제 신고가를 쓰고 눌림목이 왔다가 지금 재차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그 거래 늘면서 다시 끌어올리고, 이게 최근에 파라다이스 같은 흐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맞고 떨어졌다가 다시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그냥 이격 좀 수렴하고요.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아까는 익절 사인을 좀 의견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좀 대응이 활발하신 분이라고 하면 그냥 솔직히 홀딩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지금 신고가 패턴에서 우리 이제 뭐, 예. 예, 고등학생들이 대학교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한번 대학교 가는데 실패를 하면은 3수까지는 봐줘도 4수부터는 이제 집에서 잘 안 봐주고 힘든 그렇죠. 군대 친구들이 가야지요. 있는데, 예, 돈 맞습니다. 벌어라고. 예, 아니면 신고가 취직하든가 시집가든가. 예, 신고가 패턴들도 통상 세 번째까지는 돌파 시도를 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온다고 하면은 그 눌림목을 좀 이용을 하셔가지고 이익 실현했다가 밑에 다시 잡아가지고 한 21선 근처에서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잡으셔가지고 또 다시 고점 부근에서 팔고, 이렇게 그 전략을 잡아가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똑같은 그게 게 여의치 않으면은 그냥 쭉 들고 가면. 네, 쭉 들고 가도 괜찮으실 겁니다. 지금 가격권대보다 더 위에서 팔 수 있는 가격 줄 겁니다. 네. 네. 궁금한 점? 네, 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자, 한국콜마 일단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해 보면은 저보다 목소리가 더 청아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어느 쪽 상담 받고 싶으세요? 김수용 씨요. 네, 알겠습니다. 김수영 씨.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상담 받으시겠습니까? 아, 네. NC소프트를 네. 저희가 22만 7천 원에 10% 이번 주에 매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조금 이익이 나 있거든요. 네. NC소프트 뭐 게임은 안 하시죠? 게임은 안 하는데요. 저희 아들이 NC소프트 그 불소 그게 출시가 되면 좀 괜찮을 것 같다고 아. 이제 권유를 해서 제가 좀 오. 사봤습니다. 예. 아드님이 주식을 하게끔 하시는. 아드님의 그 제보를 듣고 그러나 돈은 어머니 네. 돈으로. 예. 근데 아드님은 게임을 잘하고 어머님은 주식을 잘하시네요. 아니요, 근데 제가 벌써 5% 났네, 이 장에서. 아, 네. 네, TV에 출연하셔야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주 매수 급소구간에 잘 산 것 같아요. 지난 5월 23일 아마 사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네. 그죠? 그때 사셔서 이렇게 양봉이 뜨면서 이 종목은 이제 12평선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가격 하락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30만 원 초반에서 계속 빠졌죠. 그죠? 1단계 하락하고 다시 2단계 하락하고 이 하락 사이에서도 양봉이 두 개째 나오면서 이게 하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박스권에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난번 사시고 나서 이틀 그 다음 달 이틀 정도는 조정을 받았고 그전 또 급등했고요. 지금 목표가 22평선 근처 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겁니다. 조정 구간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23만 원만 유지하면 추가적인 목표가는 충분히 여기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하늘색 선이 여기가 27만 원대거든요. 그래서 27만 5천 원 정도 목표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이제는 지금 특히 중요한 종목,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은 가열권 이렇게 한 번 갔죠. 여기 보면 빨간색 있죠. 네. 이 가열권 진입했다는 얘기는 시세가 한 번 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가열권 진입 안 하면 침체가 여기 보시면 가열권 나왔죠, 그죠? 그러면 잠깐 이렇게 조정받더라 추세가 이렇게 갔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까지는 목표가 조정받고 다시 또 가고 이렇게 조정받 이 목표가가 27만 5까지 가져가시면 된다. 그래서 이 종목 빨리 또 탄력성이 좋은 좀 갈 땐 잘 가거든. 장대 양봉씩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종목이 때 조금 하루 이틀 조정받고 또 하루 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은 빨리 파시지 말고 어느 정도 이익을 좀 확대를 시켜야 됩니다. 주식을 특히 좀 더 여기서 잘해서 큰 돈을 버시려면 좀 수익이 난 상태에서는 좀 이익을 확대해서 좀 가져가자. 그래서 나머지는 특별한 것은 없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전화 연결 한번 해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주 씩씩하게 전화 받아주셨는데, 김수영 씨 팀, 장우 씨 팀, 팀을 고르신 다음에 상담 진행이 되거든요. 장무선 팀이요. 아, 장우 씨요? 장수용은 없는데, 여기. 장웅. 아, 예. 아, 알겠습니다. 예. 장우. 아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지금 촉박하니까 어떤 종목을 상담해 드릴까요, 선생님? 예스건설요. GS건설이요?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주가는 8만 원, 비중 10%입니다. 네. 매수가 8만 원, 비중 10%. 예. 네. 자, GS건설 자이 아파트죠? 예, 또 맞습니다. 현대산업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네. GS건설도 아마.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일단은 수익 구간이시잖아요. 그죠? 뭐 수수료 뛰면은 본전 정도 될 것 같은데 조금 짧게 보고 가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계시죠? 예, 예. 예, 예, 예. 지금 이제 보시면은 지금 GS건설의 주가를 보면은 사실 2010년도에 바닥을 다졌을 때 첫 번째 이제 그리스 뭐 그 부채 위기 나왔을 때 그때랑 좀 비슷한 구간이고 작년도 또 증시 대폭락 왔을 때랑 또 같은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 맞기는 맞다. 이렇게 좀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GS건설이 한 10만 원 정도까지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증시에 대세적인 반등이 큰 폭의 반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나중에 좀 노리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이게 그나마 좀 다행인 게 그 프로그램 수급들 보시면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까지도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파는 모습들 이거는 아까 이제 시황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주 모멘텀이나 그런 걸로 당분간 가는 게 아니고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사면은 반등이 강하게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한 8만
3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반등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구간에서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시면 되겠고, 좀 이게 길게 가져가시고 싶은 마음도 이제 있으시겠지만, 이게 월봉상 추세를 본다고 하면은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제 경합을 하면서 추세라는 걸 형성을 하게 되는데, 2000년도부터 부동산 버블이 끼면서 형성했던 이 월봉상 거의 한 7년 동안의 추세가 굉장히 가파르죠. 가파른데 지금 최근에 금융위기 이후에 다시 만들어 놓은 추세는 조금 완만해진 게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건설 경기를 반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만큼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불꽃으로 예전처럼 다시 황금기를 맞이하러 가기에는 좀 힘드니까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GS건설 짧은 관점에서만 단기 대응하자는 상담 해드렸습니다. 전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 끝으로 정말 시간은 얼마 안 남았지만 문자 한번 볼까요, 김수영 씨? 네, STX 조선해양입니다. 매수가는 14,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STX 그룹주가 말이 많았었죠. 뭐, 그래서 아마 오늘 재무 약정 이제 한 걸로 좀 뭐 예정이 있었는데요. 만약 재무 약정이 끝나게 되면 재무에 대한 우려사항은 이제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기술적 반등 구간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번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보면, 자, 지난번에 이제 그런 어떤 내용이 나오면서, 물론 이때는 루머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사실 OSB도 매각이 됐고, 그래서 거기서 한 4,500 정도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재무약정 어떤 재료 나오면, 이야기하면서 급등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12평선 안착했기 때문에, 이제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보면, 12,500원 정도가 쉽게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한 이제 주봉을 보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이제, 차트 중에서 중요한 차트 보면 여기서 보시면 계속 이렇게 침체권이 있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여기서 주봉이 급락했다. 이제는 반등을 구간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목표가를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14,100원입니다. 14,100원까지 보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전체적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기 매크로 지수, 경기 또 호전 뭐 부양책도 나오고 하게 되면 이 종목은 목표가입니다. 목표가는 그렇게 나왔을 경우에 목표가는 16,4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워낙 탄력성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는 다 거의 해소됐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탄력성 있는 종목은 모멘텀이 나오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STX 조선해양 상담을 끝으로 오늘 상담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쉬우시죠? 하지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의 전문가 이외에도 스트라이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전문가, 멘토님들의 무료 온라인 방송을 따로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인데요. 설견제TV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측 상단에 네모난 배너가 있습니다. 그것을 클릭해 주시거나 혹은 리치맵 홈페이지에 직접 들어가 보시면 무료 온라인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정아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김수영 씨, 장훈 씨와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내일장 위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오늘 2부는요. 한만식 대표님이 프로세스 기법 투자 강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2부도 꼭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